인사 때도 눈치 보며 조용히 했던 자들이 지금 100명인가요? 아무튼 이 마지막 저항을 키보드로 엄청나게 하는데요. 현재 언론들이 펌프질하는 공격 대상은 당연 추 장관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지시에 일선 검사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원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이문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오늘 검찰도 자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이 확정됐다면서 2007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전 대통령의 BBK 주가 조작 의혹,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거론했습니다. 네, 이 검찰 내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시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 각종 의혹 등을 둘러싼 검찰 수사, 고 김웅현 검사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마땅히 있어야 할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데 우리 잘못을 제재하는 외부에 대한 성난 목소리만 있어서야 어찌 바른 검사의 자세를 하겠느냐며 종래 우리가 덮었던 사건들에 대한 단죄가 뒤늦게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이 자성의 목소리 하나쯤은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글을 접한 후배 검사들은 이 팩트가 너무 아팠는지 임 부장검사가 일선의 비판적 목소리를 호도한다고 지적했는데요. 한 검사는 죄송하지만 제게는 물타기로 들린다. 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부장님을 정치검사로 칭하는 후배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검사는 지속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동감한다면서도 다만 이문정 연구원님 혼자만 자성하고 나머지 검찰 구성원들을 자성하지 않는다는 듯한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인 검찰이라. 윤 짜장한테 그런 소리나 해보고 말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왜 검찰개혁을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해야 하는지 증명하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요. 자, 공수처의 달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외친 이유는 단 하나, 기소국정권 때문이었습니다. 공수처의 핵심 권한은 당연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검사에 대한 공소제기 및 유지 권한입니다. 공수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고문은 물론 검찰총장 및 검사에 대한 기소권을 가집니다. 그 부분은 현행법상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지금까지 제19 감상이나 전관 비리로 자기 편을 보였던 것을 끌어낼 최초의 장치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지지층이 늘 공수처법을 대표적인 검찰 개혁안으로 삼았던 이유입니다. 나아가 공수처는 기소권 독점을 깨는 부분도 크지만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에도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의 수사만 보더라도 검찰은 때때로 중모 별건 수사 등 시선처리식 수사를 벌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혐의 내용을 언론에 단독으로 흘리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러운 짓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선 공수가 우선적 권한을 갖도록 했는데 일단 공수처장은 타 기관 중복 수사가 확인되면 수사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타 기관은 응해야 합니다. 즉 이 부분으로 정관비리 역시 그 고리가 약해지는 것이죠. 나아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처에 통보하도록 한 부분에서 중복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와 장기간 수사 후 이첩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몇 가지 걱정인 부분은 당연 1번은 공처장의 임명 그리고 인원 문제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는 어마어마한 수준이지만 인원은 특검 수준 정도입니다. 즉 하나의 사건을 처리할 정도며 만약 여러 개의 공소 유지를 진행할 때 이 부분은 문제가 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처리할 사건은 산더미처럼 많은데 국민적 기대는 여야를 떠나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 가동할 영역 자체가 부족한 상황은 곧잘 수사기관의 무리를 부를 수 있습니다.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공처가 일부 인사를 향한 표적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예상하는 것은 여야 하나씩 딱 잡아서 수사를 하는 것이죠.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도 시작이 반입니다. 수십 년간 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 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러분들이 뽑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그리고 깨시민들
우리가 이 어려운 것을 해낸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다듬어 가면서 키우면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니면 족배들이 저렇게 미쳐 날뛸 이유가 없습니다. 힘을 내시고 너무 큰 걱정하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여러 문제들이 나오면 그때는 또 우리가 맞서 싸우면서 투쟁으로 법을 개정하고 앞으로 전진하면 됩니다. 그 의석수를 확보한 지금 이제는 성과로 보여줄 시기라는 것을 우리 민주당의 훌륭한 의원님들께서 꼭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검찰 개혁은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검찰이 정치의 중심에 서 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렇게 전면에 나선 것은 그들의 기득권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여당에게도 야당에게도 대통령과 정부에게도 그리고 국민에게도 또한 무엇보다 검찰 스스로에게 좋지 않은 일입니다. 왜 이렇게 검찰이 정치의 중심이 되는가? 정당이 왜 검찰을 공격하거나 비호하는 것일까? 간단합니다. 검찰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힘이 있으니 마냥 좋아할 일인가? 아닙니다. 검찰은 힘이 있으면 안 됩니다. 권력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검찰은 정의를 세우는 정의의 사도가 아닙니다. 정의를 세우는 사도는 바로 법입니다. 그리고 그 법으로 규정한 권력은 유일하게 선출 권력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근간을 그들이 흔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끝으로 산업의 발전과 문화의 발전이 결국 사람을 변하게 하고 사람이 사회를 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가 점점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몇십 년 전 만들어진 시스템을 강요하는 건 정치 후진국 섬나라에서나 주장할 만한 일입니다. 계속 바꾸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과거로 회귀하고자 하면 더 나은 대한민국이 아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전은 없고 나라는 망하겠지만 자기들 배만 부르면 오케이. 이게 바로 그들의 생각이고 우리 국민들은 수십 년간 그들에게 혹독하게 당해서 오히려 정치의식이 높아진 경우죠. 그게 지금 최근 연이은 선거에서 결과물로 나온 겁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수건들과 난제가 많지만 결국 성숙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부족한 청년에게 여러분들께서 많은 가르침과 조언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자세로 깨어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